집주인이 이제 자기 아들이 사니까 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매매든 전세든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3주 만에 매매가가 9억이 올랐어. 사실 너무 딴 세상 얘기 같지 않아요? 완전. 네. 3주 만에 9억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우리 집이 지금 9억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진짜 내가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뛰어들었어. 근데 뛰어들고 나서 유지할 용기, 그걸 유지하는 것만 해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돈을 안 쓰지. 그러니까 이제 돈을 안 쓰고 이제 불경기가 오게 되는 거고. 그럼 추경해야죠, 추경. 지금 약간 정부의 반환. 지금 기다리고 있어. 쟤는 누구 이번에 어디 샀다더라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비교가 되고 요 트랙에 내가 올라서면은 진짜 이제 아파트 평수만 늘리다가 죽는 삶이라는 거가 맞는 것 같아. 야! 문과도 살만해. 진짜 안녕하세요, 문살만의 하진기 변호사 신경철 회계사 현철 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역대급 부동산 불장이 다시 재현됐다 그래가지고 그 불장의 한복판에서 이게 정말 얼마나 불장이고 이게 정말 또 어떤 이유가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분은 뭐 별로 불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고. 이미 부동산 소유자여가지고. 소유자고 관심이고 뭐 떠나서 저희 지역은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어요. 아니 지금 뭐 서울은 다 불장이고 이 근처로 파급해 나가고 있다고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강남이 지금 되게 핫한 것 같고 강남에서도 또 특정 지역 강남 3구 용산 그다음에 강동 성동 마포도 그렇고 다 번져나가고 있다던데 아직 거기까지 안 갔어요? 여기까지 안 온 것 같아요. 아직 안 갔어요. 오긴 할까? 아니 근데 시세는 보고 있어요? 시세는 종종 보죠. 종종 보는데 전혀 오지 않았어요. 느끼지 못하고 있고 어때요? 전 경기도 뭐이니까. 경기도도 좀 올랐다고 하던데? 그래요? 아직도 미동도 없어요? 미동도 없더라고요. 아 진짜. 저는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반포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이제 자기 아들이 사니까 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매매든 전세든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알아본 지 3주 됐거든요. 3주 만에 매매가가 9억이 올랐어. 9억? 9억 10억이 3주 만에. 근데 그게 호가인 거죠? 실거래가 그렇게 실거래가 됐어요? 그렇게 돼요. 실거래가? 네, 실거래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최근에는 이제 집을 보러 가겠다고 그러고 이제 새 집을 예약을 해왔거든요. 근데 새 집 다 가기 하루 전날에 1억씩 호가를 올려. 그래도 제가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겠다 하니까 집을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두 집은 아니 그냥 자기 좀 생각해보겠다고 매물을 걷어들였어. 그 한 집은 이제 갔죠. 그래서 가서 제가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근데 제가 좀 생각해보겠다고 그냥 계약서 안 썼는데? 안 썼는데. 안 썼는데. 나 이게 약간 배신당 이게 협상의 도리가 아니지 않아요? 나 왜 간 거야? 협상의 도리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겠죠. 거기서 걷어들여 버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서 이전에 또 핫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매물 나오면 계약금부터 넣는다고. 그래서 이런 표현은 처음 들어봤는데 계좌를 못 받는다라고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봐서 사든 뭐 전세든 뭐 하고 싶은데 계좌를 안 줘. 내 계약금을 늘. 이렇게 압도적인 매도인 우위 시장이 지금 와버렸다. 아니 근데 사실 이 얘기를 이제 뭐 방송 전에도 들었는데 사실 너무 딴 세상 얘기 같지 않아요? 완전. 그 3주 만에 9억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우리 집이 지금 9억이 안 되는데 집 지금 있는 사람들이 지금 왜 이렇게 불장이 됐는지는 뭐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돈을 엄청 풀 거다. 그래서 앞으로 집값은 문재인 정부 때처럼 엄청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게 딱 깔려 있는 것 같아. 보통 푸는 게 아니라 진짜 시원하게 돈을 풀 것 같다. 그거에서 정말 시원하게 올 거야. 시원하게. 약간 그 심리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도 돈을 많이 풀었지만 이재명 정부도 돈을 많이 풀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 집값을 높게 올려서 받으면은 무조건 될 거다라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저는 이제 좀 사상 누각 같다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30억이 있으면은 상위 1% 부자고 10억이 있으면 뭐 상위 부자래요. 근데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2억이 이제 됐어. 그럼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서울 아파트 정도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이미 뭐 10%대 이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얼마나 부채가 많다는 거야. 순자산 기준으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 순자산 기준에서 이 부채로 지지하고 있는데 언젠간 이게 빨리 거품이 무너지고 꺼져라라고 하는 게 대공황 무세가 되는 거죠 이제. 근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뭐 이재명 정부든 어느 정부든 가만히 두진 않을 것 같아요. 그 거품이 이제 원래는 꺼져야 되는데 그 꺼지면 완전 다 망하니까 그거를 뭐 돈을 풀든 뭘 하든 지진해줄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거품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본 그 미디어에 따르면은 예를 들어서 30억을 저한테 팔아요. 그러면 신고가로 50억으로 일단 신고를 해. 그 다음에 실제 등기는 그거보다 낮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고가를 일단 미디어에 타게 해서 더 이제는 거품을 그거는 불법인데. 근데 그럼 미디어에서 잘못한 거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 파운더스로 와야겠는데 그런 분들은 시장 교란 행위는 파운더스로. 그 이유는 뭐라고 봐요? 지금 이렇게 오른 이유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 오르니까 하고 이렇게?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들의 리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 사주고 팔아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가격을 높여야 본전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계속해서 그들 안에서만 좀 유지되는 게. 근데 가장 큰 약간 유지 그들만의 리그라는 게 제가 좀 이번에 느낀 게 지금 반포나 이제 서초, 강남은 토호제로 묶여 있어서 진짜 들어갈 사람만 살 수 있어요. 저처럼 지금 이제 들어가야 되는 사람만. 그러면은 가면은 집주인이 있는 집만 내가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집주인이 살고 있어. 그러면은 집주인도 보통 한 채 있는 분만 많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 팔고 어딜 가야 되잖아. 그럼 그 사람은 또 어딘가에선 또 이제 을이야. 근데 거기 집값도 올랐어. 여기 집값도 올랐지만 그러면 이제 거기 일정에 맞춰 갖고 나도 돈을 더 보태서 해야 되고 이게 다 도미노로 연결돼 있어 가지고 올라가니까 다 같이 올라가. 그러니까 애초에 집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끼어들기가 어려운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안에서 이제 돌고 약간 자전거래처럼. 그치 자전거래처럼 지금 약간 흐르고 있다. 특히나 토호제에서.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되기도 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뛰어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 진짜 내가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뛰어들었어. 근데 뛰어들고 나서 유지할 용기. 그러니까 유지라는 게 또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자 비용이 나가지. 이자가 어마어마해요. 예. 이자가 한 1,000, 2,000씩 갚아야 되는 구조더라고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대부분이 부채를 껴서 그렇게 해서 했다 그러면 그걸 유지하는 것만 해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돈을 안 쓰지. 그러니까 이제 돈을 안 쓰고 이제 불경기가 오게 되는 거고 소비가 줄고. 그렇죠. 그럼 추경해야죠, 추경. 지금 약간 정부의 반환. 우리 뭐 달려요 댓글. 지금 기다리고 있어. 뭐 사야지 이러면서 뭐. 그럼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어쨌든 부동산이 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거품이 과연 빠질까요? 거품 없는 거는 김가희밖에 없습니다. 김가희가 어떤 것이죠? 김가희는 우리나라 최대 과외 플랫폼으로서 거품이 없어. 거품이 없죠. 여기는 정말 진중한 선생님들만. 그렇죠. 허위 매물도 없잖아요. 허위 선생님도 없고 딱 고 선생님이 그대로 집 앞으로. 그래서 직접 찾아오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우리 김가희. 그렇죠. 허위 매물, 허위 선생님이 없는 우리 김가희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거품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영끌에서 들어갔어. 그럼 이게 거품이 만약에 빠졌을 때 오는 그 또 되게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럼 거품은 안 빠질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빠질 것 같아요? 많이 빠진다고 하면 저는 근데 강남은 안 빠질 것 같아요. 계속 무조건 오른다. 근데 사실 뭐 돈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지만 강남은 안 빠질 것 같아요. 나는 강남은 예를 들어 빠질 수 있다고 해도 반포, 압구정, 성당 그 안에서도 거기는 안 빠질 것 같은 게 빠져도 이미 다른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우리처럼 막 영끌해가지고 막 들어간 사람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제가 또 집 보다가 느낀 점 우리 피부는 별로 재미없나 봐. 어떻게 딴 세상 이야기가 봐. 나이를 좀 더 먹어보세요. 지금 이 말들이 굉장히 값진 우리 내가 또 집 보다가 느낀 점, 내가 집을 보면 다 실거주 사람들이 살잖아. 다 노인들이야. 그 노인들이 이제 팔고 실버타운을 가거나 아니면 딴 데 이사하거나 이런 분들이어서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제 은행의 노예로 들어가는 건데 이거 살면 이런 세대 간 약탈 구조도 좀 있지 않나. 근데 뭐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긴 해요. 그럼 우리가 어쨌든 뭐 개인적인 의견들이지만 강남은 뭐 무리를 해서라도 일단은 그들의 세계에 발을 딛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능력만 된다. 근데 그 능력이 어쨌든 자기가 지금 현재 충족한 것보다 뭐 부채를 통해서 뭐를 해서든 다 끌어서라도 들어가는 게 존버할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갈 수 있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 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뭐 서울에 집 있다, 뭐 이게 이제 떠나서 어디 지역에 어느 아파트, 막 이렇게까지 들어가니까 이게 들어가도 유지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로 불행해지고 안 들어가면 거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불행해지고. 근데 진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 좁은 땅에 옹기종기 모여서 살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 좁은 땅에서 옹기종기 사니까 서로 비교가 돼. 쟤는 이번에 어디 샀다더라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비교가 되고 요 트랙에 내가 올라서면은 진짜 이제 아파트 평수만 늘리다가 죽는 삶이라는 거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저희 다음 편에 이제 멘탈 뭐 관리법을 말씀드리려 하는데 그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경쟁 체계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살다 보면은
내 행복은 뒷전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전 부동산 폭등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 이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다 누구 건가 싶기도 하고. 우리 아파트는 왜 안 오르나? 저는 이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됐는지도 저희가 다음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